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과 함께하는 출발 마케돈 수요일 2부 순서 시작합니다. 미증시에서의 여러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들리면서 미국 주가가 다시 좀 강하게 올랐고요. 우리 증시도 오늘 좀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되죠. 자,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주식을 투자를 하실 때, 매매를 하실 때 매수가 중요합니까? 매도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둘 다 중요하긴 하지만 매수와 매도 가운데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여쭤보신다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마 설문조사를 하게 돼서 매수와 매도 중에 셀과 바이 중에 뭐가 중요하냐 하면 파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훨씬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사서 물리기도 하고 이익이 나지만 결국은 팔아야 매도를 해야 그게 손실이든 이익이든 확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도가 매수보다 훨씬 중요하다. 저도 이제 이전에 투자 관련된 책들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봤었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제가 좀 최근에 생각이 좀 달라져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주식을 살 때가 훨씬 중요하다. 살 때 올바른 판단과 적절한 가격에 사게 되면 고생을 덜 하고 충분히 좀 인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크리스토퍼 브라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식 투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대부분 언제 발생한다? 살 때 발생한다. 예. 기업 가치에 가서 싸게 사면 쉽다는 거죠. 물론 이제 가치 투자자들의 생각이긴 해요. 이런 것들이. 워렌 버핏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주식을 적정한 가격에 사기만 하면 투자자는 그다음부터 할 일이 없다.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이런 거예요. 물론 이제 가치 투자자들의 얘기긴 하지만 모멘텀 투자자들이나 매매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비싸게 사면 사실은 고생하는 거거든요. 싸게 산다, 비싸게 산다보다 결국은 이제 매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매수가 중요하다. 내일 저희 시간에 주식농부 박영옥 대표 모시려고 저희가 시간 잡았는데요. 제가 이제 박영옥 대표 인터뷰하면서 주식농부 인터뷰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거예요. 뭐 농심 투자, 장기 투자 그런 것도 있지만 주식을 살 때 2년, 3년을 본답니다. 그 주식을 사기 위해서. 그만큼 주식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보면서 산다. 굉장히 인상이 남았거든요. 내일 오시면 또 그 얘기도 좀 여쭤보겠지만 매수와 매도 어떤 것이 중요한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케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항영의 뉴욕앤서울입니다. 특별히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내용 좀 분석해 보고요.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 점검하겠습니다. 이항영 위원님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예, 트럼프가 이제 정치인으로서 좀 달라지는 걸까요? 협상도 할 줄 알게 되고 극한으로 가지 않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간밤에 이제 미국 주가가 1% 중반대 상승을 나타냈는데요. 조금 주춤했죠. 미증시가 다시 좀 탄력을 얻는 계기가 될까요, 위원님? 네, 맞습니다. 지난 한 이틀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과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 날 이틀 동안 주시장은 혼조권이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조금 올랐지만 오히려 다우존은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별 볼일 없는 그런 시장이었었는데요.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대부분은 주시장의 호재로 일단 받아들여진 하루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역시 오늘 시장도 트럼프의 입의 한마디, 트위터 한마디에 따라서 움직였다라는 것은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3월 초까지 이제 데드라인으로 돼 있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좀 연장될 수도 있다 얘기하는 거죠. 다만 전제 조건이 이런 거죠. 좀 더 충실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연장한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약속대로 한다, 부과한다, 과태한다는 얘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결국 만날 텐데 말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좀 제가 좀 과장돼서 말씀드리면 막소고대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이 또 나왔거든요. 또 중국 측에서도 이번 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결국 고위급 대표 회담이 오늘 소위 직접 담판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뭔가 최종적인 건 아니지만 뭔가 좀 팀 마련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중국 쪽에서 흘러나면서요. 기대감을 올려놨고요. 또 이런 거죠. 연방정부 셧다운이 잠정적으로 일단 멈춰 있는데요. 이번 15일 더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맞추기 위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한쪽에서는 소위 국정 장벽에 대한 것,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이민복에 관련된 것을 서로 조금씩 양보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흘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뭐 인정할지 안 할지 아직도 모르겠으나 일단 그런 것 자체가 일단은 긍정적으로 일단 반영된 것이 오늘 시장을 말씀하셨던 대로 1% 중반, 최소한 1.3% 이상 올라갔으니까 지수가 꽤 오늘 올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기술적인 거는 크게 미국에서 의미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장기선이 200일선이 되겠는데요. 작년 12월 초 이후 처음으로요. S&P 500이요. 오늘 장주뿐만 아니라 종가상으로도 200일선, 200평균선 위로 상향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약간 다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술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좀 힘을 좀 받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실적 발표 관련해서는 두 개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언더아머라고 아실 겁니다. 스포츠 브랜드죠. 그러니까 농구 좋아하시는 분은 스테판 커리로 워낙 유명한 브랜드인데요. 예상을 2배 가까이 위로 상회하는 깜짝 실적을 발표했고요. 그래서 그런가요? 지난 4분기 연속 실적 발표한 날마다 긍정적인 실적과 발표하게 주가 올라갔는데요. 오늘도 한 4.9% 올라갔습니다. 오늘도 역시 미국 내 매출은 부진했지만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 마켓 아시아 쪽에서 매출이 좋았다는 것이 핵심적인 요인이 되겠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오늘 장 마감 직후에 나온 액티비전 블리자드, 소위 게임 회사가 되겠죠. 액티비전 블리자드 하면 스타크래프트도 있고 오버워치도 있고 워낙 잘 알려진 기업인데요. 작년 10월 이후에 주가가 50%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포트나이트를 비롯한 신흥 게임에 좀 밀렸다라는 시각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정규장에서 3.9% 급반등했지만은요, 실적 발표 이후에는 급등락을 좀 계속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면서 주가 자체는 지금 오늘 장중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 5%까지 갔다가 정규장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요. 결국은 마이너스 플러스 3, 4% 정도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어제 이제 미증시 올랐고 업종별로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오늘 특별히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을 좀 점검해 주신다고 하는데 국내에도 다시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데 미국 증시에서 최근 바이오들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요. 바이오 헬스 쪽에서의 주가 상승률이 기술주를 좀 압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적도 좀 있었는데요. 그러나 약간이나 압박이 계속 나고요. 주식시장을 급락하는 시기에 바이오 주식들도 큰 재미를 못 봤던 것이 실제적인 현실이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작년 12월 말 이후에 다시 주가가 주가가 좀 살아나는 모습을 좀 전체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요인이 있겠지만요. 몇 가지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최근 2, 3년간 시장 대비 좀 저조했던 움직임이 있었고요. 아마 이런 것들에 비해서 신약 개발의 수익까지 시기를 단축시켜야 된다는 것을 또 트럼프 대통령이 몇 번 얘기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호재로 반영됐다는 얘기죠. 또한 잇따른 신약 개발이 웬만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성공하면서 2019년에는 기대해 볼 만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냉정히 보면 종목별 대응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우리가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런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는 길러드 사이언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그동안에 소위 에이즈 백신, 에이즈 치료제로 상당한 이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에이즈에 대한 치료제에 대한 매출이 줄어들면서 최근에는 새로운 어떤 먹거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소위 비알코올성 간염에 대한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았는데요. 오늘 임상 3기에서 결국 실패했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주가 다시 급락했는데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거죠. 국내 바이오 기업도 마찬가지, 해외 기업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장기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노령화라든가 그리고 개발 신약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서
산업 자체의 어떤 섹터의 성장도 분명히 매우 높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종목을 대응하기는 것은 이런 길러드 사이언스 같은 유명 기업도 이렇게 실패하는 것들이 왕왕 있다는 것, 그렇게 보기 때문에 종목 한두 개를 선택하기보다는 해외가 됐건 우리나라 국내 기업도 늘 말씀드리지만 펀드나 ETF 투자가 훨씬 안전하고 오히려 수익률도 안정적이다는 생각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헬스케어 얘기하시면서 또 이제 ETF의 안정적인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미래 성장 산업인 건 맞으니까요. 예, 산업에 투자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예, 뉴욕 증시와 국내 증시 특징주 점검해서 아이디어 얻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네, 제가 한 3주 전에 그 세일즈포스닷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미국의 클라우드 기업이고요. 특히 소위 CRM 자체가 고객 관리 시스템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세계 1위 기업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오늘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아직까지 미국 시장에 대해서 설왕설래하는 쪽이 많지만 지금 사상 최고를 가고 있거나 사상 최고가를 시도하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것들 중에 세일즈포스닷컴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진짜 누구나 다 아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카콜라인데요. 아직까지 사상 최고가는 아니지만 지금 52주 신고가가 오늘 또 나면서요. 작년의 고점 사상 최고가 바로 바짝 다가서 있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세계적인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고 그에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올라가는 법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관련된 기업을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재벌 기업이 자체 사업뿐만 아니라 뭐 정부 사업 이거 여타 기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은근히 제가 봤을 때 비슷한 기업은 제가 찾는다 그러면 역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SDI 정도가 제가 봤을 때 근접하고 있고 기술력을 갖고 있고 어떤 확장성이 있는 기업이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매수 의견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뉴욕 앤 서울 오늘도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